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대혁명 이후 19세기 초 프랑스에선 귀족 중심의 연극보다 시민사회에 쉽게 공감을 주는 소설이 문학의 주요 형식으로 각광을 받았죠. 따라서 발자크, 스탕달이 등장하며 소설 문학의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개인, 심리, 사회 정치를 포함한 현실에 대한 참여의식이 소설의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시기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초기에 낭만주의 성향의 시집과 연극 작품을 발표했으나 이후 인도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기도 했죠. 낭만주의에 입각한 역사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를 발표하고 호평을 받았지만 아내와의 불화와 사랑하는 딸이 센강에서 익사하는 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이후 10여 년 동안이나 글쓰기를 중단합니다. 그동안 정치에 뛰어들어 상원 의원에 올랐으나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하고 국외 추방을 당하여 영국 해협에 위치한 섬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의 험난한 경험은 위고의 문학적 산물이 되었고 귀국 후 프루의 명작 레 미제라블을 남기게 되죠. 들려드릴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자니, 가난한 어부의 아내, 자니의 남편, 험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그 밖에 자니의 5 아이들, 시몬 부인의 2 아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어부의 아내 자니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간 남편 걱정에 비바람을 무릅쓰고 집을 나섭니다. 빅토르 위고의 걸작 단편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보세요. 가난한 어부의 아내는 고기 잡는 남편을 기다리다 비바람 몰아치는 추운 바닷가 얼어붙은 밤길을 헤치며 어부의 아내는 길을 나섰네. 가난한 사람들. 빅토르 위고.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었다. 허름한 오두막 안 자니는 난로 옆에서 다 낡아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 장대같이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성난 파도가 암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니는 그렇게 요란한 파도 소리가 무서웠다. 캄캄한 밤에 폭풍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요동을 쳤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두막은 무척이나 포근하고 아늑했다. 비록 흙으로 된 바닥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난로에는 마른 나무들이 타닥거리며 타올랐다. 구석에 놓인 찬장에는 깨끗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저편에는 낡았지만 튼튼하고 말끔한 침대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 깔린 낡은 카펫 위엔 요란한 폭풍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 아이들이 새근거리며 잠을 자고 있었다. 남편은 지금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 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춥고 사나운 날씨에 바다에 나가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상황을 가려가며 일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늘을 부지런히 놀리면서도 마음은 온통 바다에 있었다. 더욱이 오늘처럼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칠 때면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거센 폭풍우를 뚫고 간간히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사정없이 퍼붓는 빗줄기에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마저 떠올랐다. 폭풍우에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배가 암초에 걸려 부서지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다. 그때 낡은 괴종시계가 댕댕 거리며 시간을 알려주었다. 철없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먹고 사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추위와 폭풍우를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 속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부지런히 산다는 것은 매우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어다닌다. 아이들에게 검은 빵이라도 매일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바닷가에 사는 덕분에 생선은 가끔 얻어먹일 수 있었다. 비록 제대로 입히고 먹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나님, 남편은 어디 있나요? 꼭 지켜주세요. 그러나 비바람이 더 사나워졌다. 그녀는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 외투를 걸치고 작은 램프를 들고 집을 나섰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좀 잠잠해졌는지, 등대가 켜져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여전히 추웠고 심한 폭풍우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랫마을로 발걸음을 옮겼고 해변에서 가까운 낡은 오두막에 이르렀다. 벽은 허물어지고 쓰러져가는 기둥에 매달려 있는 낡은 문짝이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나운 폭풍우가 마치 그 오두막을 단숨에 삼키기라도 할 듯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곳을 한참 서성이며 그녀는 생각했다. 가엾은 사람. 내가 잊고 있었네. 그 불쌍한 사람을 돌봐줬어야 했는데 외롭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남편도 늘 걱정했지.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가엾어라. 어린 것들이 엄마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알아눕기까지. 둘째를 가졌을 때 과부가 되었으니 어쩌면 저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가엾기도 하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안에 계세요? 소리쳐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자고 있나? 그냥 가야겠네. 그녀는 온몸이 비에 젖어 와들와들 떨렸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거센 바람이 그녀의 외투를 날려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사납게 몰아쳤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밀려 문에 부딪혔고 그 바람에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 든 램프로 집안을 비춰보았다. 말이 집이지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썰렁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천장 구석에 빗물이 흘러들었고 맞은편 벽에는 지저분한 지푸라기 더미가 보였다. 그 위에 죽은 과부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얼굴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욱이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를 잡으려 했던 여인의 푸르스름한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 여인의 발치에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포대기에 쌓여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금발의 예쁜 두 아이는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쳤음에도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낡은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의 옷으로 덮어주었던 모양이었다.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큰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뺨을 괴고 있었고 작은아이는 형의 목에 귀여운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들의 포근한 잠을 깨우지 못할 정도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다. 비바람이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흐르던 빗줄기가 죽은 여인의 얼굴에 떨어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건 마치 근심과 걱정을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어머니의 한탄의 눈물인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 집에서 뭔가를 훔쳐 외투 속에 숨겨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고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외투 속에 싸들고 온 것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이불로 덮어놓았다. 그리고는 재빨리 의자를 끌어당겨 안고는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흥분으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일을 어쩌지? 나는 바보야, 바보. 혹시 남편이 왔나? 아직 오지 않았어. 차라리 남편이 와서 실컷 욕이라도 해주었으면. 몹쓸 짓을 했어. 그때 인기척이 들린다고 생각한 그녀는 몸을 벌벌 떨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하다니. 일에 지쳐 돌아올 남편 얼굴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그녀는 마음이 불안하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먼동이 뜨기 시작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고 성난 파도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습하고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곧이어 구릿빛 피부에 훤칠하고 건장한 어부가 갈갈이 찢어진 그물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섰다. 여보, 나왔소. 당신이군요. 그녀는 대답은 했지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사나운 날씨더군. 정말 지독한 밤이었소. 고생했어요. 그래, 고기는 좀 잡았나요? 고기가 다 뭐요? 그물만 다 찢기고 말았지. 그런 무서운 폭풍우는 처음이야. 마치 미쳐 날뛰는 악마 같았어. 밧줄이 순식간에 끊어지고 배가 흔들려서 아휴,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하늘이 도운 거야. 그런데 당신 앉아서 뭐 하는 거요? 어부는 피곤한 얼굴로 난로 옆에 앉았다. 그게 이렇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말했다. 뜨개질하고 있었어요. 간밤에 폭풍우가 얼마나 세게 불던지 혼자 있기 무서웠어요. 당신 걱정만 했어요. 그래, 정말로 지독한 날씨였어. 그래서 밤을 새운 거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녀는 큰 죄라도 지은 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시몬 부인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온 엊그제쯤 되는 것 같아요.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을 두고 떠나려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죠. 더구나 젖먹이 둘이나 남겨놓았으니 큰아이는 기어다니기라도 하지만 작은아이는 아직 기지도 못하는데.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순박한 남편의 표정이 숙연하게 변했다. 정말 안 됐군. 앞날이 걱정이야. 그는 안쓰럽다는 듯 목덜미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이들이라도 데려와서 돌봐야 하지 않겠소. 아이들이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당신이 가서 어린 것들을 데려오구려. 하지만 아내는 말뚝처럼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싫은 거요? 당신답지 않게 왜 그러고 있어? 그제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말없이 남편을 침대 곁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조용히 이불자락을 걷어보였다. 거기에는 죽은 여인의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맞댄 채 평화롭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